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토비스 3분기 재무제표 전자공시 받고 홈페이지 받고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볼 건데, 요약 재무제표가 있고 별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별도나 그냥 재무제표, 그냥 재무제표를 별도로 그러는데, 연결은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쳐서 종속기업 뭐 이렇게 다 합쳐서 표현한 거고, 별도는 지꺼만.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매출액이 2,390억이고, 별도 지꺼만 했을 때 매출액이 1,900억이면은 2,400억 차이 나잖아. 400억 차이 나면 한 20, 30%밖에 안 되니까 그냥 연결로 통쳐서 하면은, 다시 이제 개념 잡고, 유동자산,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은 부채와 자본이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부채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지만,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고 힘든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하는데, 유동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비율 134%, 유동자산이 34%더 많다는 소리.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다시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 당좌 비율,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유동 비율이 재고자산이 있어서 요걸 빼고 계산을 하니까 당좌 비율이 72%.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총계 자본 항목에서 자본금, 기타 불입자본,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과 기타 불입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값인데, 그래 되면은 유보율이 2100% 났다는 거, 21배, 자본의 21배가 있다, 쌓여 있다. 그게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기업 내에, 기업 자산 내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일반 주주한테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지, 맞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금 땡기기 혹은 계속 회사에 쌓여 있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왜? 언젠가는 자기의 가치가 될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쌓아두지 말고 그냥 계속 은행에서 굴려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걸 배당으로 주든지, 혹은 요걸 줄여서 그만큼의 주주들한테 돌려주든지 하면 좋은데, 계속 쌓아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유보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다. 유보율은 21배,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했을 때 120%, 자본금 1,900억에 자산 4,200억인 회사. 자, 재표를 보면은 자산에서는 작년과 별 차이 없어서 유동자산 한 300억 정도 증가했고, 현금성 자산은 별 차이 없고, 단기금융 상품이 140억에서 60억으로 줄었고,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44억이 있던 게 122억으로 증가했고, 매출채권 일해주고 돈 못 받는 게 560억에서 700억으로. 얘들도 코텍과 마찬가지로 주문자 생산 방식이다 보니까, 주문을 하는 센 메이커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에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못 받을 확률이 극히 적다. 한 3% 정도. 그럼 매출 채권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현금으로 잘 돌아온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이꼬로 현금이라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재고 자산이 960억에서 1100억으로 한 100억, 106억 정도 증가했는데, 코텍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얘들은 106억 정도 증가했네, 맞지? 얘들은 물건을 만드는 게 코텍과 마찬가지로 주문자 생산, 주문자가 뭐 3년, 우리 뭐 카지노 기계 바꿔야 되는데 요번에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해야 그 요구에 맞게끔, 리즈에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재고가 쌓였다는 거는 주문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 혹은 원재료가 쌓였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1,078억에서 1,400억, 그러니까 한 300억 가까이가, 370억 가까이, 330억 가까이가 증가했다. 유형자산이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부채에서는 단기 차입금 1년에 갚는 게 956억에서 1,164억, 200억 가까이가 증가했고, 선수금 미리 받은 게 33억에서 40억 증가했고, 파생상품 부채 7억이니까 패스, 판매 보동 충당 부채 6억이니까 패스, 기타 유동 부채 뭐 이렇게, 장기 차입금 80억에서 470억, 장기 차입금 증가했네. 오랜 기간 빌리는 돈, 확정 급여 80억에서 470억 불었으니까 요렇게 돼 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이 1,476억에서 1,398억. 이익이 안 났다는 소리지, 까먹었다는 소리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띄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를 띄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얘들의 원가는 약 81% 정도 차지하고 매출 총 판관비는 16%를 차지한다. 16% 플러스 81%를 하면은 나머지가 영업이익이 되는 거지. 판관비를 떼 판매비 관리비를 떼고 원가를 떼면 뭐에서 매출에서 그게 뭐다? 영업이익이다. 돈을 버는 행위로 벌어들인 돈. 그럼 영업과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타 수익, 그리고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이겠지.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은 이자 내고 환차손, 환차이익 이런 걸로 돈 벌어들이는 거,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 이런 거. 기타 수익은 뭐 누구 돈 빌려줬는데 이자 받았던 거,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돈을 수익 났던 이런 것들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기타 수익에서 10억이 들어왔고 비용에 8억 나갔고 금융 수익에서 146억이 들어왔고 비용이 193억이 나갔다. 이거는 금융 비용이 193억이 나갔다는 소리는 얘들을 부채율이 아까 120%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20%만큼 이자가 포함될 수 있고 환율에 따라서 5%가 위아래로 꿈틀꿈틀 얘들은 35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환차손 환차이익이 이만큼 발생된 거 마이너스가 발생됐다는 거지. 그래서 세금 28억 냈고 전3분기에는 32억 냈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1억이다. 마이너스 되면 EPS는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211원이다. 퍼는 요 계산했는 거는 EPS로 계산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계산했거든. 영업이익 44억 나누기 3을 하고 플러스 44억을 해서 1년치를 잡고 지금 시총에서 나눴어. 시총 얼마고? 시총 1461원 나눴거든. 그러니까 PR이 25배 나오는 거야. 25배. 야, 이거 있는 거 코텍은 25배가 아니고 코텍은 얼마 나왔더라? 코텍은 영업이익이 4% 나왔고 순이익이 그래도 이거는 그거로 나왔으니까 금융수익이 얘들은 부채가 30%밖에 안 돼서 금융수익이 들어왔고 금융비용이 얼마 안 나가잖아. 토비스는 반대로 됐고 그래서 얘들은 펄을 3.3인데 이거 말고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니까 얘들은 7 나왔거든. 그리고 보면 토비스는 25배잖아. 뭐다? 코텍보다 못하다는 걸 거품이다. 코텍보다는 수익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멀티플 수치는 높다. 멀티플 수치가 높으면은 고평가도로 볼 수 있는 거지. ROE는 순이익이 안 나와서 계산 안 했고 PSR은 0.45. 코텍 같은 경우도 PSR은 0.35 비슷하다. 매출액 대비 시총은 계산하는 게 PSR이니까 시총 나누기 매출이니까 거기에서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3, 바이오는 8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0.45니까 굉장히 그 멀티플로는 굉장히 싸다. 원가 대비 총자산을 나눈 값은 14%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21년 1월에만 하더라도 당기순이익 27억 들어왔고 배당금 10억 나가고 자사주 거래 22억치 이렇게 막 사고 당기순이익 그다음부터는 당기순이익 까먹기 시작하고 까먹으면 어디서 자본이 나간다고? 자본 항목 이익잉여금에서 까내기 시작한다고. 이익잉여금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까먹어서 총 자본보다 그거 퍼센티지가 낮으면 뭐가 된다고? 자본 잠식이라는 상태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연결 현금 흐름표,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 활동으로는 현금 흐름표가 84억이 마이너스인데 당기 순이익 31억 넣어야 되고 그리고 영업 활동이란 자산 부채 조정은 감가상각비 이거 한번 볼까 뒤로 가서 자 한번 보자. 현금 흐름표 조정의 비용, 법인세, 외화 환산이 나가야 될 거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 돈, 외화 환산 손실을 빼야 되는데 아직 이제 손실 안 준 거 감가상각비 나가야 되지만 회계상으로는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직 현금이 있는 거.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회사에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니까 요걸 다 단위 261억의 플러스인 상태. 그런데 영업활동이라는 자산 부채 변동 항목에서는 자산 부채는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니까 매출채권, 돈 벌었다 말았다,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 미수금, 선수금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지. 매출채권은 증가했다 그랬잖아. 그 돈 더 팔았는데 물건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더 못 받았다. 그게 113억. 못 받았으니까 113억치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재고 자산이 증가했잖아, 맞지? 153억치. 그리고 미지급금 증가. 주지 못한 돈이 42억. 그리고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 줬으니까 82억, 4억. 그러니까 이걸 다 플러스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하니까 마이너스 250억. 감가에서 260억.
260억에서 250억 빼고 또 뭐 빼야 되노? 더하고 빼야 되노? 순이익, 단기 순이익 더하고 빼고 해야 되잖아, 맞지? 단기 순이익을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하기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였고 31억. 그래 다 더하니까 오해 된다. 84억에 마이너스가 됐다. 법인세도 내고 이자 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영업활동은 얘들이 지금은 원래는 마이너스인 상태다. 영업활동으로서는 돈이 굴러가지 않고 있다. 돈은 묶여 있다. 현금이 굴러가지 않고 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현금이 묶여 있다. 영업활동으로서는 현금이 묶여 있다. 투자활동으로서는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투자를 하지 않고 뭐 물건을 팔았든지 건물을 팔았든지 하면 플러스. 자, 어디에 마이너스고 33억. 투자치 단기 금융상품 33억치 샀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98억치 샀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똑같은 말이지. 요거는 샀다. 890억치 900억치 샀고 760억치 팔고,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감소 10억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하니까 유형자산 취득 440억치 눈에 보이는 거 사고, 투자활동이라는 미지급금 증가, 미지급금 투자 활동을 했는데 미지급금 돈 아직 못 준 거,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지? 미지급금 줘야 되는데 안 준 돈, 그러니까 있는 돈이란 말이잖아, 맞지? 어렵다, 맞지? 410억 증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미지급금 감소 420억. 하여튼 요렇게 투자활동으로 인한 미지급금 감소 갚았다는 소리고, 이거는 아직 안 갚았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투자활동으로는 468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재무활동은 자본금이 쌓이든지 은행에 이자 주는 거를 갚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차입금 증가 430억 땡겼고, 감소 갚았고 340억, 장기 차입금 390억 땡겼고, 리스 부채 12억 갚았고, 배당금 15억 줬고, 정부 보조금 87억 들어왔고, 비지배 지분 6억 2천 까먹었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하니까 530억. 그러니까 얘들의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인 상태지. 보통 영업활동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되는 게 좋은 거.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이란다.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은 투자는 마이너스고 재무는 플러스. 재무를 더 땡겼다는 소리지, 갚는 것보다. 그리고 영업활동 돈은 마이너스, 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주주 구성 내수용은 하용범 이렇게 10%의 지분, 그리고 아이디스 그룹이 9% 이렇게 있다. 나노 TS는 그 투자 비율 99% 지분, 세일 하이텍은 63%, 그 산업용 모니터 제조하는 그 공장 현대 이런 것들도 여기에 100%, 중국에 있는 공장은 두 개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수익형 증권에 105억을 투자했는데 상장 주식이 17억, 그래서 122억을 굴리고 있는데, 요게 어떤 거에 투자했는 거 보니까 파인 디지털에 23억, 기타 포괄이라는 건 GS건설, GS건설하고 KB금융지주는 요번엔 팔았네. LG화학 가지고 있고, 금호화학, 덕산, 네오룩스, 얘들 반도체이잖아, 미래에셋, 타이거, 삼성 SDI,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했다. 5억 6천 투자했는데 지금 3억 8천이 됐다. 시그넷 V 8천만 원 투자했는데 6천만 원이 되고, 이거 다 까먹었네. 이것들 다 까먹었네. 시그넷 V도 까먹고, 쌍용 이것도 까먹고, 맞지? 에코프로비엠 2억 5천 투자했는데 1억 7천이 된기래. 그러니까 총 39억 투자했는데 28억이 됐다고. 파인 디지털 23억 투자했는데 17억이 됐다. 얘들 돈 다 까먹었네.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된다, 맞지? 다 까먹었잖아. 투자하는 것마다 다 마이너스고, 나는 그래도 한두 개는 플러스인데 이래 돼 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은 제품 재고가 한 500억인데 전기 말에는 460억이었다. 원재료가 400억인데 470억. 요게 원재료 증가했는, 맞지?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게 12억인데 36억이 증가했고, 그래서 962억이던 재고가 1100억이다. 이렇게. 유형자산 변동 내역은 건설 중인 게 433억. 아까 전에 투자자산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투자자산 433억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건설 중인 자산. 자, 무형자산의 변동엔 5,700만 원 정도 있다. 뭐 그러고 딴 건 없으니까. 당분기 자사주를 30만 주를 이익 소각 방법으로 소각하였다. 그래서 지금 1641만 7천 주가 있다. 자사주 소각 30억, 30만 주. 자, 기타 불입 자본 내역은
주식 발행 추가금, 감차이익, 기타 자본 잉여금 합쳐서 406억이다. 기타 항목에서는 자사주 매입할 때 72억치 샀다. 그래서 총 87억이다. 이익 잉여금은 1447억을 가져왔는데 요번에 그 돈을 까먹어서 요번에 까먹은 게지 그 전기 말부터 지금까지 까먹어서 1368억이 됐다. 감소됐다는 소리지. 판관비를 보면 급여는 69억이 는 게 87억 나갔고 급여가 증가했다라는 건 뭐다? 사람을 더 썼든지 보통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인원 감축을 하고 맞지? 더 내려보내야 되는데 퇴직금은 감소를 했는데 급여는 상승했다. 사람 더 쓸 수도 있지. 아니면 임원을 더 들었든지. 복리후생비 증가했고 세금 공과 6억 내던 게 7억, 건물 관리비 1억 5천이 든 게 1억 9천, 개발비 110억 나가던 게 120억, 운반비 57억 나가던 게 71억, 운반비 크게 증가, 뭐 기름값 많이 증가했으니까, 소모품 1억 9천 나가던 게 2억 3천, 지급 수수료가 21억 나가던 게 33억. 이게 거의 한 30% 이상이 증가했단 맞지? 40% 가까이 증가했단 맞지? 지급 수수료가. 지급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건 토비스에서 지급 수수료라고 하는 건 뭐 판매 수수료라고 봐야 되나? 이거 하여튼 수수료가 이마이 증가했다. 많이 팔렸다는 해외 시장 개척비 2,700만 원에서 3억으로 보험료 1억 7천에서 2억 5천으로 사용권 자산 그 리스비가 9억 8천에서 13억으로 무현자산 상각비가 4억에서 6억 8천 CSB 3억 5천에서 6억 8천 그래서 338억 나가던 판관비가 이번에는 403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일 많이 증가했는 게 수수료와 급여에서 많이 증가했다. 비용의 성격별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보면 원재료를 요번에 쓰는 데는 1,500억치 1,583억치 샀고 작년에는 1,000억치 샀는데 재고를 쓴 게 153억치 썼고 기존에 있는 재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은 거고 갈로 작년에는 50억 썼다. 종업원 급여 287억으로 상승 복리후생비 57억으로 상승 감가상각비 100억으로 상승 운반비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 다 증가해서 작년에 1951억 나가던 게 2347억 나갔다. 작년에 1951억은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게 종업원 급여가 증가했는 거는 작년보다 증가했는 건 하기사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인원 감축을 들어가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와 똑같으니까 기타 수익을 보면 자비익이 한 3억 정도 들어온 게 있고 금융 수익에서 보면 외화 환산 이익 42억 들어왔고 외환 차익 95억 들어왔고 그래서 146억의 수익이 들어왔지만 이자 비용, 금융 비용에 보면 이자 비용이 26억, 얘들 부채율 120%라 그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 113억, 외환 차손 34억. 그래서 뭐 파생 상품 거래 손실, 평가 손실 뭐 이렇게 더 해가지고 193억은 까먹었고 146억은 벌어들이고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부채율이 높으면 이런 이자 비용 특별하게 안 나가도 되는 비용들이 나가서 순이익을 낮춘다는 거지. 순이익이 낮추면 뭐가 된다? EPS가 낮아져서 퍼 계산하는데 멀티플이 높아지는 거지. 현금 불응표 아까 전에 봤던 거고 5% 이상 되면은 외화 금융자산이 35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 있었고 부채비 120%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국내 매출이 전분기에 159억이 된 게 410억으로 크게 증가 해외 매출이 1820억에서 1981억으로 증가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 맞죠 국내 매출이 조금 증가했을 뿐이지 자 요래 돼 있고 또 5년 평균 배당이 1.76%를 배당을 했고 2008년에는 전환권 행사 170만 주 12를 전환하고 그 뒤로는 신주 인수권 행사 그 12 전환하는 거를 BW 전환하는 거를 이렇게 전환한다고 20만 주 이렇게 계속 전환한다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고 뭐 유상증자 이런 건 없었다. 13년 이후로는 신주 인수권 행사가 없다. 미상환 전환사채가 2회 발행했는데 2010년에 발행해서 13년에 만기되어 있는 100억짜리가 있었다. 이 100억짜리가 이렇게 계속 돌아왔던 거였겠지. 13년 8월 10일까지 여기 다 돌아온 거겠지. 자, 2회 BW 뭐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모두 행사 완료되어 미행사 신주인수 이거 붙여놔가지고 맞지? 짜증나네. 미행사 신주인수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어째 아이씨 짜증나네. 미행사된 신주인수 이렇게 자 그리고
불량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2010년에 발행했던 터치 패널 LCD 시설 투자하려고 100억 땡긴 거 요거를 신주인 선고가 다 했다. 채무 이게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3%, 작년에는 2.9%, 저작년에는 2.7% 정도 된다.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3개, 100개 중에 2개, 100개 중에 2개 정도를 못 받았다. 그게 얼마 만에 돌아오느냐? 98%가 총 721억 중에 700억. 그러니까 98%가 정상 채권, 정상 시간 날짜 안에 들어오고 3개월 안에 거기서 1.3%더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거의 99%가 돌아온다 보면 돼. 돈을 3개월 안에 한 90일 안에 99%가 돌아온다고. 매출 채권이 못 받을 확률이 거기서 한 3개, 2개밖에 안 되고 손실률이 거의 없다는 거지. 재고는 보면 1100억 26%인데 작년에는 96억 26%, 저작년에는 690억 24%.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매출 대비 그 재고 자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얘들은 비율은 똑같네. 26% 맞지? 이땐 전체 매출도 떨어졌는데 전체 매출 대비 26%가 자산 대비였으니까 매출하고 상관없네. 총 자산 대비였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재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맞지? 한 100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100억 해봐야 한 10%, 재고가 10%. 코텍 같은 경우는 코텍은 재고가 얼마 증가했더라? 재고자산. 작년에는 1000억이 된 게 500억 증가했어. 500억이면 한 50% 증가했단 말이야. 1000억에서 500억이면. 그러니까 그 코텍은 재고가 50%가 상승했는데, 코텍이나 얘들이나 주문자 생산이고 주문이 들어와야지 물건을 만들잖아. 그러면 뭐 코텍은 빡이고 토비스는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김용범이 대표 대주주가 9.74%, 총에서 특수관계인과 합치면 14.9%를 얘들이 가지고 있고, 5% 주주는 아이디스가 어디다? 코텍 산하 코텍의 아이디스 그룹, 이 코텍의 코텍이 아이디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스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스, 판교, 본사, 아이디스가 뭘 가지고 있다? 코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아이디스가 코텍이다. 그러니까 토비스는 어찌 보면 아이디스는 토비스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토비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코텍 여차하면은 경영권 공격에 적대적 M&A를 통해서 김용범의 지분 혹은 다른 지분을 더 흡수해서 얘들의 그 10몇 프로만 넘으면 되니까 이것도 회사도 흡수할 수 있겠다 맞지? 여차해버리면 맞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토비스의 지분을 9.64%까지 가지고 있다. 아이디스가 신기하다 이거. 자, 김용범 대표이사 62년생, 98년부터 지금까지 근무. 2020년 3월에 들어온 김용조 61년생 사회이사, 21년 3월에 들어온 중앙지검을 했던 사회이사 김중시, 법무법인 유한 해송 변호사. 자, 22년 3월에 들어온 1년 차이 나네 사회이사 김창우 55년생, LG전에 임원도 했네. 그리고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 있던 감사 안영수 66년생, 22년 4월에 들어온 신사업 총괄 박종선 65년. 요가 22년 4월에 들어왔네. 임원들 맞지? 22년 4월 올해 들어왔단 말이지. 워싱턴 MBA 석사. 자, 그럼 뭐 쭉 있는데 필요 없고. 직원 평균 근속은 7.2년, 코텍 같은 경우는 4.5년인가 한 5년 모자랐는데 얘들은 그래도 7.2년 연봉이 5,200만 원 나누기 3 얼마야? 5이 나누기 3은 플러스 5이는 6천. 와, 얘들 연봉 6,900만 원 정도. 6,900만 원 직원 연봉. 그리고 등기이사 2명이 있는데 연봉 한 5억 가까이 되는 거고, 1인당 3분기까지 3억 7천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1억 정도 더 하면 한 5억 좀에 못 되겠고, 사회이사 3명은 6, 38, 6, 5, 35, 4, 한 2천만 원 못 되고, 감사 1명은 6, 38이니까 2,400만 원 좀 못 되네. 자, 계열회사 토비스 있고, 그 공장 현대 저쪽 중국 공장 2개, 나노 TS 99%, 세일 하이텍 660%, 나노 TS는 몽테랑 인터내셔널을 지분 80% 가지고 있다. 자, 출자금은 422억을 출자했다. 아까 전에 사는 데 있었잖아요. 자, 타출자 뭐 이렇게 나노 TS
네오CM, 엘토보, 세일하이텍, 파인디지털, KB금융지주, LG화학 이런 것들을 출자했다는 거지. 샀다는 거 지분 다 까먹었지. 에코비엠도 적자, 삼성전자도 샀는 거 5억 투자했는 거 지금 또 다 까먹어가 지금은 출자금 422억이 됐다. 시작할 때보다 다 까먹었다. 요렇게 이제 포인트를 찝으면은 산업용 모니터 이거 왜 핑크색이냐? 산업용 모니터 요렇게 70%, 전장용 모바일 30% 해서 공정 가동률은 산업용이 90%, 환율 5%에 35억이 왔다 갔다 하고 연구비는 한 5%씩 126억을 쓴다. 국내 매출, 해외 매출인데 해외 매출이 한 1,900억 정도 되고 5년 평균 배당은 1.76%, 대손 충당금은 3.5%, 정상 채권 98%가 해소되고 재고 자산은 26% 정도 요렇게 된다. 2.6회. 3회라고 잡으면 한 100일 조금 넘는 기간에 돌아간다. 출자금은 422억을 투자하고 얘들 부채율은 120%, 원가는 81% 정도 나가고 판관비는 16%인 영업이익 1.8%인 회사. 당기순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됐는데 요거 결정적인 원인은 비용 부분에, 금융 비용 부분에 왜 부채가 120%라 가지고 까먹는다. PR은 영업이익 대비 25배가 나왔고 PSR은 0.45가 나왔다. GPA는 14.1. 지분이 김용범 9%고 9.67%고 아이디스라는 코텍의 메인 회사, 코텍의 지주회사지. 지주회사급 되는 그가 9%도 가지고 있네. 그래요. 좀 신기하다. 그래서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